저는 매일같이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하거나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일본이 가라앉기를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질 것을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이제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구려 백제의 신라 그리고 황제국 고려의 영토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조선 역사로 이어지기까지 큰 틀만 잡고 오는데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선 조선에 대해서도 큰 틀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읽어보면 고려라는 국가는 처음에는 황제국이었지만 고려 말에 원나라에게 속국 취급을 받았고 명나라에게도 속국 취급을 받지 않았느냐, 이래서 우울하다 이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성계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태어나면 안 되는 국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장군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순신 장군일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조선의 전쟁 역사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려면 조선의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역사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희한하게 조선의 왕들을 잘 포장을 하고 영웅으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신기하게 쉴드를 잘 치더라고요. 정조대왕 이야기를 얼마나 깊게 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종과 정조를 비교하는 라이벌전 영상도 하나 정도 찍어야 되겠다. 지난 시간에 정조가 정말 잘난 척 대마왕이었지만 재수 없지는 않았다. 그만큼 잘났으니까. 야, 지금 이 아저씨 뭐라는 거냐? 그래서 세종대왕이니 정조대왕이니 뭐 문무대왕이니 하면서 한 번 더 높여가지고 이제 대왕이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당나라 황제의 신하국이었고 명나라 황제의 신하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국왕전하라고 이제 불려졌던 게 이들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껏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문무왕 김범민이 세자 시절부터 당나라 황제에게 책봉을 받고 나중에 신라왕이라는 이제 책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무왕 김범민을 문무대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무리 이들에게 대왕이라고 극존칭을 한다 하더라도 당나라의 신하하고 명나라의 신하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신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명나라에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들에게 내정 간섭을 받았습니다. 무기도 만들지 말라고 하고 군사 양병도 하지 말라고 했으며, 그리고 천문 관측도 하지 말라고 내정 간섭을 받아왔습니다. 이성계가 만든 조선왕조 500년이 명나라의 속국이 아니고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고 역사 강사들이 어떻게든 쉴드를 치고 새치 혓바닥을 가지고서 빠르게 놀려가면서 쉴드를 치는데요. 그나마 조금 인기 있는 역사 강사들은 완전한 속국은 아니지 않느냐, 사대를 한 것이지 않느냐, 이 정도가 다거든요.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속국이었다라는 게 중국 측의 입장이고, 조선 측의 입장에서는 사대를 했다라는 게 이제 조선 측의 입장인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속국의 프레임에서 결코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멘. 아멘. 이성계가 이방원을 왕으로 하기 위해서 명나라에게 허락을 받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실드를 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싶을 뿐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그리고 뭐 천문 관측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국왕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명나라를 이제 상국이라고 떠받들면서 전쟁이 나니까 명나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전쟁이 명나라까지 번질까봐 선조에게 더 이상 국경을 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굴욕적인 역사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굴욕적인 역사 기록이 있는데 이 행위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단순하게 사대 행위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속국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인조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게 굴복을 하고 왕이 땅에 머리를 꼬나박고 소현세자를 불모로 보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왜곡된 얘기가 있나요?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 강사가 아닌 프로파일러에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최고의 군주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세종대왕을 뽑을까요? 아니면 태조 이성계를 뽑을까요? 아니면 정조대왕을 뽑을까요? 한 사람을 굳이 뽑으라 하면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입니다.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1910년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독립국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종 황제는 우유부단하고 대한제국이 힘이 없거나 가난해서 일본에게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고종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청나라는 힘이 없어가지고 영국에게 짓밟히고 힘이 없어가지고 일본에게 짓밟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모든 사건에는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경기 결승전에서 일본에게 지고 있다가 이승엽이 말로 홈런을 치거든요. 그러면서 역전승을 합니다. 이 게임은 일본에게 이긴 경기인가요? 아니면 진 경기입니까? 과정은 일본에게 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일본에게 역전승을 한 경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화 타짜에서 고니가 새 끝까지 울고 아기의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라발발타. 뭐야 그게? 그러면서 나는 딴 돈만 가지고 간다고 이제 멋진 대사를 날리는데요. 난 딴 돈의 반만 가져가. 제가 평가하는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는 새것 가지고서 이제 아기의 뒤통수를 쳤던 고니로 보였다는 겁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돌아다니면서 한국이 과거에 자신들의 속국이었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던데요. 시진핑하고 중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 이전의 조선은 1883년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던 기술공업 박람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세계 박람회 참석을 하면서 청나라의 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이러한 행위를 보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으로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고종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청나라의 간을 보고 난 이후에 결정적인 또 다른 행위가 무엇이냐면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1889년에 파리 엑스포가 열리는데 이때 조선이 독립국으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파리 엑스포 같은 경우는 만국 박람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의 고종의 국왕은 이것만 가지고서 성에 안 찼는지 1993년에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때 고종의 행위가 이승엽의 말로 홈런이고 고종에게 MVP를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1점 홈런을 쳤던 국왕도 있고 안타를 쳤던 국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9회 말에 결승 말로 홈런을 친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상하게 설득이 되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참여를 했고 중요한 것은 청나라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조선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조선은 청나라가 참석을 하든 참석을 하지 않든 그거와 별개로 독립국가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었다면 이런 초대장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실수로 초대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나라가 이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도 참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속국이라고 한다면. 고종 황제가 초대장을 받고 나서 미국 측에 참여한다는 그런 답변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I think they got the invitation in 1890. For a long time they didn't respond. Finally, the very last minute, Korea decided it was going to go to the fair. Did they wait so long and then suddenly 이때 고종 황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심을 했고 적어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만큼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지 분석을 해보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참석을 하지 않는데 조선이 참여를 한다는 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청나라에서 참석을 할 때 묻어서 함께 참석을 하는 거랑 청나라가 참석을 하지 않는데 조선이 독자적으로 참석을 하는 거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아씨, 기분 나빠 설득됐어.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대조선, 대조선이라고 이렇게 참석을 하거든요. 조선의 사신단들이 6개월 동안 미국에서 독립국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독립국으로서의 증거 자료와 기록들을 이제 도배를 해놓고 왔습니다. 조선인을 처음 본 미국 기자는 대표단을 일본인과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대표단의 모습까지 상세히 스케치해 신문에 실었다. 심지어 조선의 사신단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신단들을 불러놓고서 고종의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생일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1893년 9월 5일 시카고에서 고종의 42세 생일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다. 정경화는 왕실 특사로 각국 대표를 초대했다. 청나라가 없으니까 이 조선의 사신단들이 물 만난 고기 마냥 미국에서 독립국으로서 이 최선의 모든 기록은 다 남기고 온 것 같습니다. 미국 성조기와 조선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가운데 조선은 한글로 대조선을 넣었다. 왜 한문이 아닌 한글이었을까? 사실은 이 박람회에 고종이 참가를 하겠다고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이란 나라는 중국의 속국 또는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 조선의 후손들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만큼 고종의 업적도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고종 황제가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이런 치욕들을 씻어내는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이고 기록이고 각국의 여론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120년 전 머나먼 이국 땅에 나타난 조선의 모습. 아주 좋은 물건이었고 그 정도의 좋은 물건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남아있지 않다. 1893년 미국 시카고에 남겨진 조선의 유물들. 120년의 세월을 품고 긴 잠에서 깨어난 아름다운 조선의 흔적. 미국의 신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박물관에 이렇게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있고 더 훌륭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시 깔끔합니다. 고종의 행위가 단순하게 우리 문화를 알린 데 그친 게 아니라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그런 행위로 봐야 되는 거고요. 한글로 대조선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성, 특히 그 문자로 중국에 예속돼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의구심이나 자존심 상하는 것을 일소에 날려버린 나름대로의 쾌거다. 그 이후에 고종 황제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독립국으로서 정식으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그런 스토리가 다 있는 겁니다. 대용군이 하야한 지 10년 만에 고종을 만납니다. 흥선 대용군, 내 아빠 좀 납치해. 대용군이 청나라에 진짜 납치당해 끌려갑니다. 이 끌려갈 때 기록을 보면 네, 대용군을 또 옹호하는 영상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하야했던 1873년부터 대원군이 죽었던 1898년까지 25년간 이 대원군과 고종의 치열한 권력성. 근데 고종이 무능하죠. 야, 지금 이 아저씨 뭐라는 거냐? 미국의 열차 회사에서 자신들의 로고를 어떤 걸로 쓸까 고민하던 차에 시카고 박람회 때 그 참석했던 조선의 그 국기인 그 태국 문양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이제 그 회사의 로고로 사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130년 동안 태국 문양을 자신들 회사의 로고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지? It's unbelievable. The writer actually did the research. Yes. And Perfect for the logo. So he went back to St. Paul and discussed it with the railroad people and convinced them to adopt it.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증거 자료들이 다 남아있는데 시진핑이 한국이 자신들의 속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들 믿어줄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소리를 하고 떠돌아다녀봐야 미친놈 소리밖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들도 자국의 만국 박람회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이 만국 박람회에 참석했던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부유하지 않았을 뿐 다른 나라들보다 절대 가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보다 절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종이 무능하죠. 대한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고종이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멸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고종 황제의 책임이 아니고요.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국운이 다 된 나라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 옷을 갈아입는 거거든요. 예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고구려가 멸망했던 이유를 연개소문에게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왕제국 발해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고구려의 국원이 다 됐기 때문에 영유왕이 벽에 똥칠을 하고 있으니까 연개 소문이 깨끗하게 이제 보내준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이렇게 그려놓는 미친놈이 있더라고요. 너 사탄 들렸어? 국제법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민법에서도 불공정 거래라던가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면 무효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주권을 내준 적도 없고 영토를 내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외교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무효라는 겁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영토라고 그 영토를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일제감정기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에요. 김춘추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스스로 당나라의 속국이 되고자 외교를 한 거지만 일제감정기 같은 경우는 이 강제로 와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로 이게 땅을 점령한 거기 때문에 이게 속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착 외구 문어 대가리들이 원자 폭탄을 2대를 맞은 거 아닙니까? 독일의 나치 정권처럼 이제 불법 짓거리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피해를 본 국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본은 영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강대국이 된 것이지, 대한제국이 이제 약소국이라 가지고 일본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거대했던 청나라도 아편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한테 짓밟히고 일본한테도 짓밟히는데 조선이라고 그러면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매일같이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하거나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일본이 가라앉기를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분열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질 것을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이들이 멸망할 날을 기다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토착 외구들이나 짱깨들, 그리고 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지식 가층민들이 제 영상에 안 좋아요를 누르거나 악플을 달고 하던데요. 아직 회개가 덜 됐구만. 저한테 식민사관이라고 얘기하거나 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지식 가층민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들려주는 국뽕 채널로 빨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힘의 원리라는 게 국운이 다 되고 이제 쇠약해지면 그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저는 그 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굴욕적인 역사를 할지라도 그 역사적인 그 스토리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대입한 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하고 그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그러려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차후에 중국의 소수민족이 분열되고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하고 그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일본의 절반 이상이 물에 가라앉기를 바라면서 저는 매일같이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저는 단순하게 국뽕 맞으려고 지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고종 황제가 9회말 투아웃에서 이제 말로 홈런을 날려가지고 전 세계의 독자국임을 이제 만방에 알렸고, 그 기록들이 미국이랑 프랑스의 모든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부분들을 이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그 엉터리 정보를 할지라도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프로파일러의 시선에서, 시사평론가의 시선에서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을 이제 기획해가지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